아무튼 상희 씨 우주대 스타 되신 걸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연애담을 촬영기인보다 먼저 개봉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소심하게 해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촬영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12월 중순 딱 한 달 정도 촬영을 해서 끝났고 현재는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에 전주영화제에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 좀만 더 들려주세요. 네. 지금 김영현 대표님이 계시는 회사에 소속 중인 김세교 배우와 함께 그리고 조연철 씨와 함께 영화를 찍었는데요. 내용은 뭐 동거하고 있는 커플이 어떤 결혼이라는 우리가 다 축하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행사지만 결혼이라는 어떤 그걸 두 사람은 막중한 벽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각 양가인 인천과 삼척을 하루씩 오가는 이야기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족을 만나고 또 두 사람은 그 인천과 삼척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영화를 찍었고, 네 그렇게 해서 찍었네요. 네, 제목은 아직 지금 가제인데 현재 제목은 초행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시나리오를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2017년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로 이제 봄에 공개가 될 텐데 굉장히 큰 기대가 작품이어서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철원객 행사 때는 참 되게 많이 수줍음도 많았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낯설어했었고 이랬었는데 그 수많은 행사들이 작년에 그 무대 행사까지 합치면 거의 100번은 행사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좀 능숙하고 노련하게 다리도 꼬고 앉아 계시는데 본인한테 철원객 어떤 작품이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철원기행은 제가 그전에는 보통 작업을 할 때 많은 배우를 만나는 영화가 아니라 이제 제가 혼자 정처 없이 떠돌거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를 하면서 상대 배우와의 관계, 그러니까 영화 속 관계가 이렇게 많이 얽힌 영화를 저는 처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헤매기도 했고 선배님들한테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찍은 영화 중에서 정말 유난히 관객으로서 좋아하는 영화예요. 철원기행은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진짜 거의 10번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준 그 작업하면서 사실 제가 블로킹 꽝이거든요. 블로킹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카메라 무빙에 따른 블로킹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고 상대 배우와의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고 그래서 다음 작업들을 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영화입니다. 감독님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 이제 너무 잘하시죠? 굉장한데요.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정말 아주 논리정연하면서 감성적이기도 하고 대단한 영화입니다. 네, 사실 좋은 작품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도 관객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얼마 전에 또 그 KBS 독립영화관에서 철원객이 방영이 됐었어요. 그거 보시고도 또 여러 가지 리뷰들이 많이 나눠졌던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자리 많이 채워주신 거 보니까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전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또 많은 관객분들에게 더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개봉 당시 되게 속상해하셨었거든요. 생각보다 흥행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기억하시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요 말아요? 하지 마세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이상희 배우님한테는 그 해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게 해준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사할린 국제영화제에서 박수 한번 한참 지난 얘기인데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사할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개막하는 세계 3대 영화제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도 초청이 되었던
작품이긴 합니다. 아마 오늘 스크린을 통해서 이 작품 보신 분들은 2010년 이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데뷔작을 스크린 통해서 목도하신 걸 거라서 행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오늘 보면서 되게 연기에 대해서도 이상희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도 놀랍고 또 김대한 감독님의 연출에 대해서도 좀 놀란 부분들이 많았어서 관객분들 혹시 오늘 처음 보신 관객분들 계세요? 네, 처음 보신 분들도 반씩 가까이 있네요. 여기 또 IPTV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저는 여전히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중국집 장면이에요. 정말 전쟁에 가깝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중국집 장면인데 오늘 거기서 이상희 배우님한테 지금까지 보면서 못 봤던 연기를 하나 봤어요. 그 허재원 배우 막내 둘째 아들한테 숟가락을 줄 때 처음에 안 받을 땐 좀 약간 시무룩하면서 계속 숟가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이랑 부딪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뒤치다거리를 이렇게 숨어서 살살해주는 캐릭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생색과 내색을 내면서 하는 캐릭터라는 거 오늘 보면서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 며느리 혜정이라는 캐릭터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오늘 보면서 했던 것 같은데 혜정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 어떻게 만드셨고 또 상희 배우님 어떻게 구체화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감독님 먼저. 네.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썼을 때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그 큰아들이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정년퇴임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둘째인 친구가 군대를 갔고 그 면회를 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처음에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혜정 역할의 캐릭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좀 영화를 그런 그 처음에 했던 초고의 시나리오 설정들이 좀 제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배제하고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접근해보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뭔가 극적이고 이 영화가 뭐 커다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거는 애초부터 되게 배제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극적인 이 관계의 사건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퇴임식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나이대도 올라가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며느리 캐릭터가 들어왔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같이 쓴 작가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셨고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 며느리는 절대 끝까지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저는 우리의 한 가족으로 봤었던 큰아들인데 그게 그 며느리 입장인 그 누나의 말을 들으니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이 혜정은 얼마나 고군분투할까. 또 고군분투하지만 그거를 자기의 어떤 성격과 또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표현할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면서. 근데 상희 씨를 캐스팅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상희 씨가 더 많이 구체적으로 그거를 표현하고 그려졌던 것 같아요. 네. 이상희 배우님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나서 혜정이라는 인물 어떻게 이 친구를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그 장면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며느리는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게 제 생각에는 작가님이 타인으로부터 느끼신 것 같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어머니의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혜정이라는 친구는 되게 애쓰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이 가족이 같이 있을 때만이라도 좀 유하게 온화하게 지나가기를 뭐 물론 소정의 목적이 있긴 하죠. 그거 돈 때문에 가긴 했는데 그런데 약간 그런 친구였던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
그 삶에 대한 짐이라고 하긴 뭐한데 남편보다 조금 더 독립적인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를 할 때는 혜정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냥 본인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이라기보다 며느리라는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혹은 불편한 그 가족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가족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조금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숨기는 듯하지만 아닌 듯하게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그냥 우선 현장에서는 되게 제가 이제 우선 그 다른 배우들이랑 특히나 선배님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며느리처럼 좀 애썼었어요. 그게 그 여기 영화에 잘 담겨서 그런 분위기를 좀 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숟가락 놓는 장면에서는 디렉션이었었나요? 아니면 디렉션 아니었던 거. 네, 그래서 되게 특이했었거든요. 그 둘째 아들한테 그 숟가락을 휴지 이렇게 해서 주는데 뭔가 딴짓하다가 못 보고 있으니까 줄 때까지 받을 때까지 약간 표정이 시무룩했다가 받으니까 또 활짝 웃는 약간 내내 그러면서 그 톤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면서 이 며느리 캐릭터가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이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그 아버지 시아버지 팔에 로션 발라주는 그 초반에 저희가 개봉 때는 그거 에로틱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그 애쓴다는 느낌, 이 혜정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천연덕스러운데 쓸쓸하기도 하고 되게 애쓰는 애잔한 느낌 같은 게 감독님 말씀 주신 작가님처럼 가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랑 어쨌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상희 배우님 특유의 어떤 분위기나 뉘앙스 같은 부분들이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 되게 살아있는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혜정이라는 친구가 다 훌륭한 이상희 배우님 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우리 처음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관객분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버지한테 집중해서 봐서 그런지 감독님이 이 영화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은 했어요. 사실 처음 이 작품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여성 영화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가 굉장히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장면에 그 큰아들인 김민혁 배우가 차창 밖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그 철원이잖아요. 총소리 같은 게 나는데 오늘은 마치 그 약간 그 축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화를 생각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저기 혼자서 사시다가 가족이라는 손님들에 맞았다가 그 큰 행사를 치러내고서 저 개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출발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저 무섭게 들리는 총소리가 약간 어떤 폭죽이나 축포 같은 소리일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감독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중심축이었던 생각들은 어떤 거였는지 굉장히 넓게 열어준 영화긴 해요. 모든 캐릭터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아들은 아버지랑 가까워지기가 힘든가라는 게 저의 첫 번째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버지랑 관계가 엄청 틀어졌다거나 제 사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같이 단둘이 있으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이 질문으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진행하다가 드는 생각이 이 영화에 딱 얼개가 딱 맞춰지는 순간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교직에 계시고 이 영화를 제가 시나리오 쓸 당시에 아버지가 철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로케이션 헌팅 겸 뭐 제가 철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철원을 갔고 아버님이랑 단둘이 이제 아버지 관사에서 술을 한잔하고 잠을 청하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정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황에서 만났고 저희 어머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고 형제들과는 어떤 관계였고 아버지가 어렸을 적 저희 할아버지와는 또 어떤 관계였고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왜냐하면 궁금했던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내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이 감정만큼 관객분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철원에 사시면서 관심이 없던 가족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뭐 자연스럽게는 아니지만 눈 때문에 갇히게 됐고 자기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를 가야 됐고 보고 싶지 않은 걸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건데 거기에 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시나리오 쓸 때는. 근데 영화를 촬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엔딩은 원래는 가족이 떠나고 큰아들이랑 며느리가 감자를 먹으면서 떠나고 그 다음 장면이 원래는 조금 엔딩은 좀 발칙하게 가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춘천에 살고 있는 엄마의 집을 마지막 엔딩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불가피하게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엔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빈집에서 아버지가 가는 그 상황을 만들고 그걸 찍고 편집을 그렇게 이제 그 장면에서 끝나는 걸로 계속 편집을 했었죠. 근데 제가 저희 촬영팀이랑 같이 찍었던 소스들을 보니까 그 트럭 뒷모습이 이제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 뒷모습의 이미지가 마지막 뒤에 붙으면은 이 트럭만 찍었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어딘가를 가는 그냥 트럭의 이미지일 뿐이지만 이게 여기 뒤에 붙었을 때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생기겠다라는 의미심장해지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거기에 이제 사운드도 그 삼계탕을 먹을 때 어머님이랑 같이 상희 씨가 먹었던 그 상황에 나오는 그 포소리 있잖아요. 그거랑 정말 똑같은 사운드를 거기다 붙여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축포 같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운드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똑같았어요. 왠지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 아버지를 저도 모르게 계속 응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마지막에는 뭐 이게 잘 사세요, 뭐 화이팅 이런 어떤 거창한 의미의 축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응원을 합니다라는 의미로 좀 넣어봤던 사운드입니다. 네. 감독님 얘기 들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의문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저 직전에 어머니 올라가실 때 그래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멜로 영화 같았어요. 그 둘이 뭔가 한마디 전해줄 것 같아서 서 있는 어머니 표정이나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아버지나 보면서 되게 만추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많은 작품인데 이상희 배우님도 영화를 여러 번 보셨으니까 좋아하는 장면들이 꽤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이상희 배우님이 촬영장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쭙고 관객분들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좋아하는 장면이 많은데 변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다면 그 아버지하고 아들들 둘이 감자 먹는 그 씬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볼 때마다 눈물 쏟으면서 웃는데 되게 웃프다고 해야 되나?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좀 서글픈데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 빼고 부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장면이랑 거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했던 장면 중에서는 좋아하는 거. 저는 그 눈밭에서 한복 입고서 어머니가 가시고 제가 뛰어가는 거기가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거기도 진짜 좋아요. 진짜 오늘 보면서 와 촬영 감독이 진짜 열일하셨구나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잘 그린 그림처럼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촬영 감독이 되게 좋은 각들을 많이 찾아내셨구나. 근데 그때 두 분 같이 뛰시고 이렇게 눈밭에